자,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는요, 뭐 텍스트이기도 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2026인데 각 대학별로 혹시나 목표 대학이 있으시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유형들을 좀 보시라고 한 거고요. 2027학년도 것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2027학년도는 대학별로 보니까 연대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서울대는 오히려 바뀐 게 별로 없고 대학별로 좀 바뀐 게 있어서 참고해 보시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 성균관대는 지금 교과 전형이잖아요. 추천 인재 지원 자격을 지금 대부분 다 고3까지만 하거든요. 졸업생까지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 폭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지원자 풀들을 많이 넓히겠다라는 게 지금 기재에 깔려 있습니다. 다른 대학도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1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하는 건 내년 4월 발표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대학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가 있고 비교과, 학생부 종합이에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 그다음에 정시 수능 전형 또는 수능 최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트랙 중에서 그죠?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고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고1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걸로 출발하자. 그죠? 하지만 고1학년 때 뭐 진로 탐색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진로 내가 선택해야 될 계열 뭐 이런 거는 어떤 걸까? 잡히면은 이렇게 가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거 열심히 해놓고 그냥 교과 공부 챙기고 학교의 그 프로그램들만 따라가도 진로 선택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다. 다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1학기 마치면 수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최저 기준을 갖출지 정시로 갈아탈지 이런 고민을 좀 하자. 논술은 아니 고3 돼서 걱정하자. 이렇게 가도 됩니다. 자, 수시와 정시 판단할 때 수능하고 내신, 학생부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안 와닿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지금부터 쭉 이렇게 내가 목표를 해서 가요. 학생부에 많이 주력을 했더니 나는 수능보다 학생부를 잘해. 수시에 가면 돼요. 그리고 수시에 꼭 붙어야 되겠죠? 수시를 잘하니까. 나는 학생부에 많이 주력을 해서 갔는데 2학년 1학기 넘어가면서 나는 수능으로 갈아탔어. 왜? 학생부는 안 맞더라고. 나는 수행평가 1학년 1학기 이렇게 해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모평으로 갈아타서 모평 성적이 괜찮아서 수능 성적 정시로 갈아탔어. 그럼 정시 모집에 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나오면 수시 모집에 상향 지원을 하게 돼요. 왜? 정시에 갈 수 있는 수준이 이만큼이라면 정시 수준보다는 수시는 더 높아야 되거든요. 왜? 수시에 합격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등록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에 더 잘 갈 수 있는데 왜 수시에 낮춰요?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 급별로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졸업생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가장 좋지 않은 거는요. 학생부도 고조 3등급, 수능도 고조 한 4, 5등급 이렇게 나오면 아주 만만해서 수시나 정시나 그냥 갈 때가 다 비슷해요. 이렇게 나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어떻든 간에 무게중심을 좀 주긴 줘야 돼요. 학생부를 그냥 확 그냥 해서 내신을 지금 이제 5등급제에서 그냥 2등급대에 가 있으면 수시 조건이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근데 수능이 뭐 내신은 내가 3등급, 4등급을 자꾸 떨어져요. 근데 수능은 내가 보니까 한 2등급, 3등급 해요. 그러면 수능이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부가 좋든 수능이 좋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점이 2학년 1학기 정도 마치는 수준, 2학년 2학기로 가는 수준 정도가 됩니다. 자, 학생부의 교과 전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으로 선발하는 전형인데 여기 보면 정성평가 하는 데도 있다. 수능 최저가 필요하다. 내신은요. 지금 보시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종전에는 1학년 1학기 뭐 20, 1학년 1학기 10, 1학년 2학기 10, 그 다음에 2학년도 1학기가 20, 뭐 2학기가 또 20에서 2대 4대 4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3학년 1학기 40이니까 3학년 1학기만 잘하면 돼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년, 학기 구분 없이 무조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해놓은 게 거의 5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도 남아있는 5분의 4를 잘 챙겨야 되는 거죠. 내신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점수, 아까 수능에서도 얘기했는데 원점수 먼저 챙기면은 석차 등급하고 성취도는 거저 따라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을 건지 70점을 받을 건지 그게 훨씬 중요하다. 나머지는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전형은요. 내신도 중요하지만 그죠? 교과 전형에 반해서 비교과도 많이 챙겨야 되고요. 이게 2단계 면접으로 많이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1단계 서류를 넘어서려면 학생부가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부로 어떻든 5배수, 7배수 뽑아놓고 2단계는 면접으로 최종 합부를 가리겠다는데 학생부 안에서도 보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게 이제 진로 역량이라고도 하고요. 뭐 근데 어쨌거나 공동체 역량 뭐 이런 이름도 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어떤 학생부의 내용들이 1단계 넘어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데, 기반이 되는 거는 교과 전형처럼 내신이 막 드라마틱하게 높아야 되지 않지만 내신이 3등급 밑으로 떨어지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반 대학 뭐 주요 대학 뭐 높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3등급 정도는 유지를 해야만 그 중간 정도는 한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4등급, 5등급 내려가게 되면 아마 종합 전형으로도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통과하면 2단계 면접 봐서 최종 합격하는데, 요는 뭐냐면 지금도 이런 전형이 있어요. 아마 2028학년도에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내신이 너무 이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간극 자체가 좁아지면서 등급자의 동점자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유효한데, 보시면 2027학년도까지 보세요. 자,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일반 1학과라는 데는 학생부로만 선발하죠. 서류로만.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인 서류형 탐구인재는 학생부로만 선발하죠.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양대도 보면 서류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죠. 수능 최저가 없어요. 얘네들은 수능 최저가 없죠. 면접도 없어요. 그러면 서류를 내놓잖아요. 스탠바이, 예비번호 받아 있다가 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합격. 왜 이런 구조가 생기냐면, 수시에 6개 지원하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스카이 안 붙고 그냥 내신 좋은데, 학생부 내용 좋은데 뭐 이렇게 기다리는 친구들을 잡아놨다가 예비번호 받아놨다가 거기에 떨어진 애들을 데려오겠다는 얘기죠. 수시 납치예요. 이런 전략을 쓰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숙명여대, 뭐 그 밑으로도 몇 개 대학들은 어떻든 수시에 걷어가려고 좀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대학이 2028학년도에도 있을 거로 보여지긴 하는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내년에 나오는 자료들을.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 외 소양으로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좀 보는데, 지금 고1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고1 올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학생부 해놓은 거 가지고 항목별로 좀 보셔야 돼요. 필요한 항목들을 좀 채워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보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에서 좀 다르죠. 여기 학업 역량의 평가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로 선발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논술 100이에요. 그다음 수능 최장의 기준이 있는 대학이 많고. 여기 핵심은요, 논술 전형은 지금 아직 없긴 하지만 수시에 원서 지원할 때 우리가 뭘 염두에 두냐면, 내가 수능 성적이 좋잖아요. 학생부는 별로예요. 그러면 수시에 지원할 때 내가 수능 성적이 대박 나면 어떻게 해요? 수시에 지원한데 내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논술, 수능 이후에는 논술 전형에다가 원서를 넣어요. 어떻게? 6개를 다 쏟아요. 수능 이후에. 왜? 수능 대박 나면은 논술 전형을 다 드랍시키고 시험 보러 안 가고요. 수능에 내가 평소보다 또는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논술 보러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또 있어요. 수능 이후나 수능 이전에나 보고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는 대학도 선택을 해놔요. 내가 만약 수능에서 폭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데 논술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6개의 논술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없는 대학, 수능 시험 이전에 있는 대학, 수능 시험 이후에 있는 대학으로 내가 정시에 수능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은 6개 가지고 지원을 잘 해놔야만이 수능 시험 성적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액션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생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수시 모집에 원서는 넣었는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챙기라는 말씀이 거꾸로 보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챙겨놔야 수시 모집에서 6개를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게 다양하게 지원을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판단이 어떻든 간에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수능 시험 성적 보고 판단한다. 근데 논술 준비를 정히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학생이나 부모님이 생각하시면요, 인문은 국어교과, 사회교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나마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학 하시면 되고요. 자연계열은 수학 공부만 아주 열심히 하면 논술 준비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다른 거 다 안 되고 정말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어. 야, 아니야, 수학 학원 가자. 아니면 수학 교재 보고 수학 공부를 하자. 수학 인강 하자. 이러면 논술 준비는 되는 겁니다. 자연계열에. 엄마 안 돼, 힘들어. 아니, 그래도 국어 공부는 하자. 사회 공부를 해놓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문 논술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은 지금 이렇게 쓰여요. 뭐 3개 합이 얼마, 4개 합이 얼마, 2개 합이 얼마, 이렇게 등급을 가지고 합을 하거든요. 여기 좀 센 게 있죠. 2026 올해 고3인데 보면 고대의회 학종의 학업 우수 전형이네, 논술 전형하고 이게 보면 4개 합이 5예요. 4개 합이 5라는 건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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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이면 4개 합이 4잖아요. 그죠? 모두 1등급인데 하나가 2등급이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수시에서 도대체 학생부로 뽑는 거야? 아니면 논술로 뽑는 거야? 아니면 수능으로 뽑는 거야? 그죠? 수능 성적이 굉장히 좋은 애들을 뽑는다는 게 수시 의대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로 가지고 붙는다는 생각은 아예 그냥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의대는. 수시에 지원하려면 6개 지원이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에 지원해서 붙으려면 오히려 상향 지원을 몽땅 다 해야 될 수도 있죠. 정시가 더 낫다 이럴 경우에는. 아니야, 수시가 더 나아. 그러면 수시는 무조건 수시에서 붙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유리한 거잖아요. 수시에 높게도 쓰고 적당히도 좀 적정에 맞추고 안정적인 것도 써야 돼요. 저는 고1 때부터 수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목표 대학을 정하라고 그래요. 그걸 정해가지고 6개 지원하잖아요. 이 중에 하나 목표 대학 지원 못 하겠어요? 뭐 떨어지더라도 지원하면. 그래야 그런 희망이라도 가져야 고등학교 생활을 좀 즐겁게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목표 대학 하나 정해서 내가 하늘이 두 조각 나더라도 3학년 때 수시에 여기 하나는 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동기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수능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2025 수능, 올해 수능을 아직 안 치렀으니까 보면 수학에서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화적 선택하는 것보다 표현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언어 매체 선택하죠. 그죠? 수학에서 확통 선택하는 것보다, 기하 선택하는 것보다 미적 선택하면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수학 다 찍어서 수원, 수투, 뭐 미적 할 것 없이 다 찍어요. 그런 친구는 수원, 수투는 공통 과목이잖아요. 미적이나 확통도 뭐 다르긴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 찍는 경우에는 미적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같은 원점수라도 미적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표현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수포자예요. 그러면 무조건 미적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어차피 찍는 건데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미적을 선택해서 원점수가 더 낮게 나와도 표준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이런 게 어떻게 해요? 없어집니다. 예.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왜 생겨야 돼? 라고 해서 우리는 다 모든 수능 과목들을 다 공통으로 똑같이 다 치른다. 선택이 없어진다 이렇게. 자, 수능의 응시 인원도 보니까요, 저게 작동을 하면서 또는 사탐런이 생기면서 보세요. 작년에 수능도 보니까 과학을 선택했던 친구들이 다 사회 2과목, 사회 하나, 과학 하나로 대거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응시자 수가 좀 늘어났잖아요. 수능 응시자 수가 늘어났는데도 38,000명이 과탐 선택자가 줄면서 사회로 25,000명이 갔고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가 3만 명으로 갔어요. 작년도 수능이었어요. 자, 이게 국어나 수학이나 선택 과목 때문에 유불리도 생기지만 해마다 보니까 해가리도 하잖아요. 그죠? 수능이. 이제 이게 2027에 끝이 날 텐데 어떻든 간에 선택 과목 때문이든 뭐든 간에 수능이 이렇게 해가리를 해서 2026, 27까지 갈 거예요. 우리 수능은 달라질 텐데 어떻든 수능이 국어도 그렇지만 수학도 그렇지만 다 계속 어렵거나 또는 해가리를 해서 어떤 때는 변별이 막 그냥 크게 높게 됐다가 또 어떤 때는 변별이 또 잘 안 됐다가 뭐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2026 수능은 어떨까요? 이 패턴으로 보면 국어 어려워야 되죠. 모르죠. 근데 시험 봐봐야 알지. 한번 보세요. 참고로 한번 뭐 짚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자, 영어는 선택 과목이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선택 과목이 없는 대신에 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 80, 70 점수로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고3 육모는 굉장히 영어가 쉬웠어요. 그래서 만점자가 19%가 만점자란다. 1등급이 19%까지 막 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구모는 또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한 4% 조금 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예측은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보면 실제 수능으로 가게 되면 다 10%가 안 되잖아요. 6% 전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아무튼 나오게끔 되니까 영어가 뭐 쉽거나 어렵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인 90점을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의 영어를 완성해 놓으라고 생각하고 주로 이제 많이 설파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영어는 90점 넘기면 1등급이잖아요. 99점, 100점 필요 없어요. 90점만 넘기면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고3에 와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70점이었어요, 평소에. 근데 고3에 와서 좀 했더니 한 3개씩 더 맞추고 좋아요. 79점이에요. 9점이라도 올랐는데 등급은 그대로예요. 그죠? 이거는 3학년 와서 그냥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아니라 3학년은 유지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영어 공부 좀 많이 해놓으면 한 80점 2등급에 와 있으면 그냥 넉넉해요. 이 정도만 가도.
네, 그래서 일단 영어를 먼저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린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작년에는 사탐론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나 봐요. 그래서 생륜 77점으로 표준점수가 50점 만점 원점수 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대박이었어요. 과탐 보더라도요 77점이 없어야 해. 그죠? 그래서 과탐 선택자보다 사탐 선택이 훨씬 더 유리했고 생륜 선택해서 만점 받은 친구는 대박이었어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9과목, 여기에 8과목 중에서 최고였으니까. 또 올해 난이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탐런을 상정하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출제를 하긴 하겠죠. 아직 출제위원들이 다 뭐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근데 올해 6월 모평 봤더니 아까 작년도 실제 수능 봤잖아요. 그보다 더해요. 보세요. 지금 인원 비교를 보니까 응시자 수는 2024년보다 25년 올해 모평이 작년보다 육모에서 28,000명이나 더 늘어났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한국지리가 22,000 줄고 생년은 32,000이 늘었어요. 사회문화는 63,000명이 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죠? 사회문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예, 평소 죄도 지원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물화생지 보세요. 10,000명에서 26,000명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연계열에 물화생지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험 볼 거잖아요. 밑에 애들이 빠지기 때문에 사탐런으로 간 친구들은 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상대평가로 나눠서 41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0명이 시험 봐서 100명이 시험 봐서 뭐 4명, 11명 이렇게 가를 때랑 지금이 100명이 안 되잖아요. 8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1등이 3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등급을 갖추는 모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연계열은 그래서 등급을 갖추는 게 수시 최저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들이 정시에 오면은 점수는 달라질 거예요. 어떻든 최저 기준을 갖추는 수능 등급자의 모수, 인원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탐 선택하는 애들이 그렇게 과탐보다 성적이 뭐 낫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제가 스킵을 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 불안,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다른 내용들은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알 것 같고요. 요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몇 가지만. 자, 학생부 수능, 논술, 뭐 면접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학생부는 단위 학교에서 끝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최대한 그 안에서만 잘해야 되는 거고, 수능은 전국 단위 시험이잖아요. 대학별 고사는 대학에 지원해야만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국 단위 시험, 대학의 시험에 이 학생부를 비롯해서 수능, 대학별 고사의 전형 요소별로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고르게 다 써서 아이들을 뽑자라는 게 대학의 선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학생부는 어떻든 간에 이 중에서 단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기서. 학교로 옮겨보면 좋아질 것 같죠? 제가 수많은 학생들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사고에서 10% 하니까 일반고 가면 1등급 뭐 4% 안으로 들어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기껏해야 7%, 8%예요. 1등급은 못 들어가고 2등급에 머리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면 굳이 갈 이유도 없어요. 자사고 있으면 어떻든 간에 학교가 좀 다른 교육과정들이 그렇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로 오히려 더 득을 봤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 거죠. 자, 이거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학생부에 관련되는 내용들 참고로. 예. 그다음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거는 고교 학점제가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하거든요. 물론 1학년 때 내신 얘기를 제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했던 얘기. 그다음 여기는 이제 활동이 탐구력으로 바뀌었잖아요. 요거는 활동 위주가 아니라 탐구를 할 수 있는, 탐구할 수 있는 힘을 많이 키워야 된다는 거에서 보는 각이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요. 용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공, 학과 이런 게 아니라 전공 계열대 있잖아요. 물리만 잘하지 말고 화학만 잘하지 말고 계열이라는 것은 물리도 하고 화학도 하고 생명과학도 하면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확대된 개념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진로 영향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희대에서 특정 학과에 들어간 학업 역량의 사례인데요. 좀 살펴보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설명을 잘 해놨을 거고요. 요 대학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학생부를 이렇게 평가하구나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죠? 세특에도 이런 내용들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아이한테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뭐 놔뒀다가 나중에 적당한 때 아이한테 한번 또 얘기하셔도 되고요.
타이밍 좋을 때요. 오늘은 안 됩니다. 적어도. 네. 그다음에 성적이 우수한, 그러니까 우상향이죠. 우상향되거나 또는 영어 성적, 사회 성적이 많이 높여진 친구는 이 글로벌 학과 이런 데서 좀 좋아하죠, 그죠? 네. 그래서 학과에 따라 좀 달리 평가를 한다 이런 것들이 경희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은 것 같아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요건 학년마다 하나씩 써요. 과목은 학기별로 끝나잖아요. 학기별로 500자씩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가는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학년별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고3이면 3학기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좋은 얘기만 도배할 필요는 없지만은 학생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써져야 되거든요. 이게 많이 써지려면 어떻게 돼요? 좀 나대야 되죠. 수업 시간에도 뭔가를 하고 발표하고 움직이고 뭐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많아야만이 세특에도 많이 적히지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도 많이 적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창체 활동도 마찬가지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석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잖아요. 요거 안 좋아요. 그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뭐 지금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데 아무튼 참고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교과 전형은 보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좀 다른데 이 진로 역량을 많이 안 보죠. 계열 선택한 거, 성취도, 과목 선택한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성취도가 보이는지. 근데 종합 전형은 달라요. 진로 역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진로, 학과,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성장 역량을 봐요. 여기는 보면 전공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 주도성, 스스로 얼마만큼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창의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경험의 다양성. 이거는 대학 들어가서 전공이나 학과 정하는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기만 갖추고 와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좀 달라요. 자유전공이냐 학과냐. 부모님 아마 이런 질문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 넘어갈게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성장 역량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세부 평가 내용에 지금 여기 이제 질문으로 돼 있잖아요. 평가 항목을 어떤 질문인지로 나타냈는데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 척도로 본다는 건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고등학교에서 이 학업 평가 항목별로 학업과 관련되는 역량들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거꾸로 짚어보면 됩니다. 그죠? 요걸 하면 이 평가 항목의 세부 평가 항목들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챙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성장 역량, 공동체 역량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학생부 안에서 보면 동아리 선생님이 써주신 거, 또 과목별로 선생님이 써주신 거, 또 담임선생님이 써주신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 이 학생이 창의적인 사고 역량이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또는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챙기는 학교들도 꽤 많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어떻든 간에 각 항목별로 최고의 어떤 뭐 활동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역량들을 좀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평가 등급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생부를 보고 나서 그래 너 합격, 너 불합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부를 보고 나면 아까 항목들 보셨잖아요. 그 항목들별로 전부 다 매우 우수하고 매우 미흡의 평가 척도가 있어요. A+부터 D까지. 항목별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학업 역량 뭐 이렇게 해서 다 보면 우수 정도로 가게 되면 40, 40, 20에 100점이 만점이잖아요. 우수 정도로 가게 되면 10점 빠지잖아요. 90 정도예요. 그죠? 이 정도 돼야만이 붙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경희대의 얘기인데 모든 아까 보셨던 대로 항목별로 전부 다 이렇게 척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평가라고 그래가지고 됐어 너 합격. 너는 드랍 이렇게 안 한다는 거. 항목별로 헤아려서 내가 뭘 학생부에 채워나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0점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고 그래서 서울대 보면 아로리 자료 참고 여기 있어요. 아로리 자료 참고 사이트 들어가시면 서울대 아로리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1호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2 개정교육과정 고교 학점제인데 라잖아요. 이거 언제 나올까요? 2 개정교육과정으로? 근데 대학에 들어가야 나오죠. 언제요? 우리 고1이 대학에 들어가야만이 이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 왜? 실제 아이들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로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아이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파일로 받으셔가지고 아이들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네. 서울대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때 충분히 좀 가이드가 된다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그냥 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